자, 두 분은 결혼 몇 년 차시죠? 20년. 20년 차.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아들만 셋이에요. 여기 있다. 그 다음 뭐야? 자, 내가 볼게. 자, 그다음에 이거 가져가 2개. 안녕하세요. 이거 가져가라고. 너 이불 같은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백화점 택배가 일이 있는데 그 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그걸 한 석 달, 헌지가 석 달 됐나? 여기는 뭐예요? 창고 겸 사무실? 네, 제가 사업하고 있는 사무실. 온라인 쇼핑몰을 16년째 화장품 판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한 5년차 됐을 때 월 매출 1억 정도 돼서 사업이 꽤 많이 터져서 한 월 매출 1억 8천 그 정도 될 때까지 되게 승승장구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매출이 하락세로 떨어지고 계속 이제 빚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힘들어진 거고 거리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생활해야 되는 걸 빚으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달에 지금 택배 우리 몇 개 나갔는지 알아? 아직 2,000개도 안 나갔어. 그걸 왜 내 탓을 해? 그걸 뭐 오빠 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00개 나가야 우리 택배비가 그 고정인데. 그거 떨어진 걸 어떻게라고? 뭐 나아지는 게 있고 좋아지는 거지는 게 있어요. 막말로 자고 있나면 내일 돈 10원이라도 쌓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깎아본 거 아니냐? 응? 벌린 일은 뭐 벌린 그런 다 치고 막 때려치는데 순수가 돼서 그러면서 뭘 한 박자 엇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지 나는.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나아지는 거 있고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밑으로 파고들고 자빠졌어.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오니까 내가 답답해서 열받는 거라고. 나도 답답해 그게. 나도. 어? 나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아. 그럼 어쩌라는 거요? 그거. 아니 그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 그도 이것도 아니고. 야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해. 왜 정리를 못하냐고. 내가 열받는 건 그거야. 왜 결단성도 없이 그걸 해가지고는 맨날 거지 갖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본인이 거시가려면 사장이고 CEO면 알아서 다 해야지. 내가 왜 이 나이 먹고 또 신경을 써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뭐 되냐. 잘못 많이 했지? 아 아이. 진짜. 적극적으로 빨리 써야 돼. 돈 관리 내가 했어야 되고. 차라리 거시가려면 내 전화하고 말아치지 뭐. 법당 없이 아내자가 사업한다고. 에이구. 아 진짜. 아이고. 근데 예전에 사업이 진짜 잘 될 때는 남편한테 8년 전에 건물도 사주고 나름으로 괜찮은 건물을 사주고 차도 3년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새 차로, 그것도 외제차로만. 잘한다는 건 했죠. 옆에서 대출도 받아다 주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업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다라고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16년 동안 꼬라박기만 했냐고. 지금 거시부터 계속 받고 있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어? 답답하니까 나도 좀 방법을 매출도 안 찾으려고 나오고 하는 거야. 아니 저희 남편분 저기 형님 절 보세요. 같은 편이야. 절 보세요. 저 욕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저 욕하는 거 보니까. 화끈하네. 뭐라고요? 아니 혹시 막 부끄럽거나 막 아니요, 그러진 전혀, 않으세요? 전혀. 술 화끈해요? 먹어서 그래서.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평생엔 더 심하게 더 얘기해요. 심하게 해요. 열받아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성질나면. 밖에서도 혹시 그러세요? 아니요, 저한테만 그래요. 밖에서는 못하지. 큰 싸움 나라고. 술은 핑계예요. 물론 제가 사업을 해서 진 빚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도 돈을 꽤 많이 썼고 큰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간 비용도 꽤 많이 들어서 거의 억대로 들었거든요. 저희 세 아이가 다 예체능을 하고 했던 거거든요. 큰애는 지금 몇 살이에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요. 대학? 네. 그러면 지금 그 동생들한테도 계속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체능을 하고 있으니까? 둘째는 이제 고2인데 미술 하고 있어서 대학을 가면 조금 더 뭐 레슨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내는 피아노 치고 있어서 오케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제 통장에서 나가는 것 뿐이지 돈을 제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집에 모든 이제 대소사 관련된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그냥 제 통장에서 나가게끔 한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남편이 분명히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다 제 탓이 됐고 모두 다 제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제가 원망스러운 거죠.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네.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런다 이 사람아. 지금 뭐가 바뀌는 건데 지금 바뀐 건 뭐고 뭐가 바뀔 건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건 뭐요. 다 꼬라박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좋아지는 건 뭐요. 내린급을 받던가 이런 건 상관 안 하는데 아니 오빠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받았는데?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금전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림 받으면 오빠가 일한다며 그럼 나 걱정 안 하고 그냥 회사 그거는 맡겨놓고 저번에도 할게. 한 얘기야 이 사람아. 저번에도 했던 돈이 얘기라고.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잖아. 내림굿이요. 자기 또 무슨 내림굿이나. 근데 남편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네가 내리굿을 안 해서 그렇다. 내리굿을 하고 사업을 접고 그냥 무당의 길로 가면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시련을 주는 거다. 처음에 제가 약간 그 신기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꿈에 웬 무당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 뒤에 저승사자가 있길래 아 이분한테는 꼭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의 형상을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하고 물어봐서 찾아간 게 저의 처음 점집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꿈에 나온 분이 있어서 혹시 제가 신기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시고 네 신발이 나보다는 좋구나 라고 하셔서 저는 신내림을 받고 싶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도 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계속 아프고 하니까 제가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방울을 좀 흔들어 봐라 해서 흔들었는데 그때 잠시 제가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림의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서는 내일 당장 상담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해가 있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그 말에 살짝 겁도 났고요. 상담을 하게 된 건 그냥 입이 트여서 한 거였고 그걸 소위 말해서 무불통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무불통신 상태인 겁니다. 약간 무불통신이 뭐예요? 내림굿을 하지 않고 무당의 일을 하는 거죠. 말문이 열렸다고. 아 이게 무면허. 네, 맞아요. 네, 상담이네. 맞아요. 아, 네, 아니 우리 무속인계에서는 그럼 뭐 나랑 다를 게 없는데. 상담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 그렇게. 아니 그렇게 치면 아 여기 뭐가 있네. 신당에 있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모시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이신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의 이제 수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제 입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저는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 제가 방울 좀 흔들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허리가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침 맞으러 가려고 허리가 이렇게 쑤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잠 그걸 느끼시나 보다. 애들하고 관련된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세요. 저 엄마가 어린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내림의식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음날부터 손님이 왔고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오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내림굿을 하지 않고도 정말 수백 명을 상담했는데 나름대로 잘 봐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귀신이 보여온 거야. 나 안 좀 보여. 전에도 봤어. 나 좀 전에 봤다고. 어디서 봐? 우리 집 냉장고 옆에서. 왜? 몰라, 갑자기 거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여기 카메라 들고 왔던 분이 달고 왔어, 걔를. 아, 아, 나 진짜 소금 좀 뿌리지. 환장하겠다. 소금 좀 뿌리고 있어. 어디 지금도 계시나요? 어떤 분이? 오디오 감독님이 달고 왔어. 그저께 카메라랑 설치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지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이제 그 냉장고 구석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7년을 사귀었지만 저한테 이런 기운은 없었어요. 전혀. 이거는 그럼 언제쯤 얘기인 거예요? 결혼한 이후죠. 아, 이혼하면 되겠네. 이혼하면. 그건 안 답하냐고 지금 이게 상황이. 음식 귀신 안 날아갈 거 아니오. 그러면 갈라서면 네 할머니 갈 거고 우리 귀신 골로 안 갈 거 아니냐고. 아니 왜 내가 시댁에서 왔다고만 하면 자꾸 오빠는 붕이라는 건데. 나 때문에 왔다? 그 뭐 말도 안 아니 되는 내 붕이는 안 보이니까 나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 할머니는 수호신 우리 있다고. 할머니는 수호신? 그러니까 어. 왜 우리 집 귀신이 당신한테 가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야, 한번 물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사주를 보시는 무당. 신병이 있으셔가지고 집에다가 법당을 모셔놓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힘달리고 휘달리고 그러면 2, 3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구술해서 집에서 무당 모시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지 뭐 그게 일반 특수한 사람들만 오는 그런 그 힘줄이 있는 그런 건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대놓고 그 무당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댁에 보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남신이 저의 말 그대로 몸주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미 몸주신이 내려와 있다고 했고 어찌됐건 시아버지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었고 저희 남편도 그런 기운이 있고 저희 남편의 큰형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시댁 쪽에서 저한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가나? 난 뭐 자식한테 물려받았던 건 아 그럼 굿은 왜 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돈도 없어 솔직히 굿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뭐 하란다고 막 해주는 게 아니잖아. 비싸잖아요. 아무한테나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네가 그래도 얼마나 노력을 해봐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계속 미루고 한 거 아니냐. 내가 막말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쪼달리지 않으면 너 그런 거 하라고 말 얘기도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거는 그거에서 돈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저희 남편은 그 일이 제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게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너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림부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응. 그거 좋아하고 하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웬만하고 구식이면 그냥 살으라고 받으라고는 안 해. 한 번 발 들으면 못 뺀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본인 팔자가 그렇다는데 그걸.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점사를 부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얘기해 보잖아. 라이센스 취득해라. 저기 현수막에 배달하다 보면은 같이 집 내린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그렇게 하려면 별짓을 다 해서 홍보 다 하고 그럼 있잖아 뭐가 있잖아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홍보라도 해주지. 배달하다 보면 같이 집 내린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저는 굿하기 싫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굿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것도 같고 제가 굿을 한다. 그 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쪽의 일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싫죠. 그리고 저는 사실 무덤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동물로는 저는 내린 곳을 받으면 남편하고 못 살아요. 아이들하고도 못 살아요. 제가 저희
내가 구슬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가요. 그게 같이 살려.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내림굿을 하고도 달라지지 않으면 탓을 이제 안 하실 건지. 내리꽃을 사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 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 이런 적은 솔직히 신발은 우리 와이프가 웬만한 보상금이 좋아요. 내가 항상 느낀 거지만 나쁘지 않아. 받은 사람보다 더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저런 얘기 줄줄줄줄 나와버렸는데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씨 어쩌자고. 그 얘기 그러려면 차라리 때려치고 이걸 해. 왜 이걸 해갖고 사람을 열받게 하냐. 아, 또 있습니까? 문제점이? 감이 목록이 많던데 거의 한 4, 50개 되는 거 아니야? 가까운 데 거는 한 코스로 가는 걸로 해주세요. 사장님이 감 배달 좀 해달라고 뭐? 했다고요. 어디다가? 이불 배달하는 거랑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집배로 배달해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요.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물어봐 달라고 몇 그래서 개나? 한 30 몇 개 정도 되는데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동안 이불 배달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냐고요. 참, 야, 너무 다 해달라네 진짜. 한 10kg 정도 되는 감이라는데. 10kg 되는 걸 나더러 니 그걸 다 날르라고? 어디서 뭘 어떻게. 뭘 다 배달해? 그럼 관리소 그럼 관리사무소도 아니고 그러면 맨날 비번 모르면 그 10kg를 들고 다니 낑낑대라고 나더러? 5kg도 아니고 10kg라면서 내가 택배가 아니잖아. 그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남편이 더 일을 구해다 가져와라 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였거든요. 더 하고 싶으니 일을 가져와라 해서 가져온 건데 그 가져온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제 탓을 하는 거죠. 참, 성질나게. (10kg짜리를) 2,000원 받고 1,800원 받고 누가 배달하냐 생각을 해봐라. 하루에 30개? 아우 욕 좀 정말 아우 정말 대단하네. 너무 무서워요. 알라고 준 거 얼마나 부리먹으려고. 발등에는 뺑뺑이로 돌아가서 그 보내는 게 뭐 좋아서 하는 거잖아. 아휴. 짜증나서. 짜증나서. 너 하나 먹어. 진짜 하나. 너 이거 먹을래? 안 먹어. 그냥. 누가 먹으라고? 그 남편분이 애들한테도 욕을 네, 있죠. 해요. 애들한테도. 하지 말라고 해보신 적은 없어요. 평생을 했죠, 20년 동안. 근데 그게 왜 욕이네요? 그 사람하고 잘나가지고 웃기게 생겨. 웃기게 생겨. 진짜 아들한테 저렇게 욕하는 거예요? 좀 하잖아. 그냥 평소 그냥 야이 하는 거지. 아예 가 아니라 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들어갔는데 애한테.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한 거 같아. 에이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요? 우리한테 뭐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누가 뭐라고? 그 사람하고 잘나가지고 웃기게 생겨. 아 그거는 그냥 평소 그냥 아버님 닮은 아이인데 생긴 게 웃기게 생겨지고 이거는 좀. 그건 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7살짜리 저희 큰애가 둘째 5살짜리한테 야 이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다 금방 배워. 너 이런 말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저 애들이 저 맨날 평생을 저걸 보고 자랐을 텐데. 저희 애들도 그래서 욕을 좀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막 욕하고 오빠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 말하면 대화가 맨날 안 싸우고 되는 맨날 있는 거 지고 뭐고 다 털어줘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너. 에이. 폭력 썼어요? 그럼 거꾸로 오빠한테 다 줄 테니까 오빠가 사업해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뭘로 사업해 인간아. 거꾸로 오빠가 해보라고. 거꾸로 같은 해보나. 소리하고 자빠졌네. 뭘로 사업해. 16년 동안 그건 뭐 됐는데.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처음 알았죠. 전화로 싸운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사귀면서. 근데 나 결혼하고 나서 막 싸우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제가 잡아채서 빨래 무더기 위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애를.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아이를 막 안고 이제 친정으로 도망갔죠. 요즘도 또 막 때려 부수고 하네요. 얼마 전에 갑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기분이 나빴는지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찰을 내가 왜 불러 그랬더니 나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부실 거니까 경찰을 부르래요. 회사를 한번 때려 부신 적이 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목금을 가져와서 다 때려 부셨었어요. 그 뭐 원래 어디 학교 다닐 때 싸움을 좀 했어요? 아니야, 내가 근데 학교 안 왜 폭력적으로 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로 그래도 손찌검 안 해요. 아니 손찌검 안 하는 건 알겠는데 왜 못 참냐고요. 때리진 않아요. 집어 던지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어요. 아, 그래서 언제 그만뒀는데 회사를? 3년 전에. 3년 전에. 예. 근데 3년 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욕하고 하신 거는 아 그거는 20년 폭력적인 동안 거, 계속 어? 예, 똑같았죠 그건. 정태환 씨는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험하거든요. 이러다가 불쑥 올라오면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아니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이걸 뭐 잡았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라는 건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카메라가 없으면 던지셨겠다. 그러니까 매일 지금 저거를 승질이 나고 막 끌어오르고 이런다는 얘긴데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못 참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정말로. 왜 웃어요? 그러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그럴 일 없으신 분이 사무실을 왜 때려부셔요? 그렇게 그런 심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안 되니까. 그게 못해요. 저도 저를 기억을 못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어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돼서 제어가 나중에 기억도 못 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 어떻게 살아? 저러고 저렇게 욕을 먹고 하루 종일 열받아. 어땠으면 좋겠는 건데 그냥 계속 이렇게는 살기 싫다면 내림굿을 받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하라며. 나 이렇게 못 사니까. 같은 거. 어머 갈라서면 가시겠네. 또 그 소리 한다.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저의 이 기운이 애들한테 갈까봐 같이 살면 그래도 전 따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애들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계속 피한 건데 그래야 애들이 무슨 죄냐. 근데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지. 설거지는 원래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아까랑 좀 다른 모습이죠. 아, 분리수거도 하시고. 와이프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출근한 적도 많아요. 전신 맥주를 다녔죠. 지하 뭐 반반수 어쩌고 하는 그 30년 정도 지하수하고 그런 데 관리했던 일을 했죠. 맥주의 핵심이 물을 관리하신 우리. 그래서 그 다니면서 대학원을 갔어요. 갖고 이제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아, 좋습니다. 와. 네. 세전에 한 1억 5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좋긴 안 좋았어 오빠가 많이. 그때 갔으면 편히 갔겠지 인간아.
보상금이라도 받고. 말을 해도 꼭 아이 비 오는 날 저기 뭐야 감전돼갖고 하는 거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니라고 하냐? 한 번 본 줄 아냐 내가? 3번이나 봤어. 그래서 내 비 오는 날마다 잠 안 자고 지금 오빠 괜찮아? 몇 정까지?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남편이 하는 일은 기계 조작하는 거랑 컴퓨터 만지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이 바깥에서 비를 홀딱 맞고 와가지고 그 기계를 만지다 감전사를 죽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가 사실은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그 회사를 좀 그만두면 어떻겠냐. 뭐 송전탑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감전이 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분이 무슨 어디 비 오는 날 송전탑에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감전이 돼요? 그건 아니었고요. 비 오는 날 남편이 밖에서 비를 맞고 들어와서 그 기계가 쎄요 쎄. 스위치 누르다가 스위치 이게 전기가 누르다가 통한다 이런 얘기 감전되는 걸 같아. 본 제가 거예요. 판넬이 전기가 통하니까. 네, 회사에서. 회사에서? 네네, 야간에 일을 하다가. 낮에 일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간에 혼자 근무를 서거든요. 있었어. 됐습니다. 이거 뭐 얘기해봐요.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정말. 정말 이 황당한 얘기를 참 해도 너무해.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 안 된다 하다가 설득을 한 3년간 했어. 나를. 비싸져서 내가 그만뒀어. 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관두신 거죠? 그렇지. 사업자는 사람들은 목돈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퇴직금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제 받으면 퇴직금을 가지고 일부 빚을 또 갚고 일부 이제 사업 자금을 대줘서 그걸로 이제 다시 또 제가 사업을 좀 키웠고요. 무작위로 사입을 하는 거지.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보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화장품을 쌓아놓는 거예요.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제가 재고를 한 10억 원 정도까지 쌓은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딱 터지고 쓰레기로 버린 것만 원가로 한 3억 정도 돼요. 그게 이제 다 빚으로 남은 거였고 지금도 재고가 거의 한 2, 3억 정도 쌓여 있거든요. 들어간 돈을 계속 갖다 꼬라박고 있으면 그럼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접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남은 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니 왜 빚을 안 갚고 사업을 더 늘리신 거예요 그때?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장사가 돼서 이제 재고가 2억, 3억이 있어야 1억 원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이면 다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인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 비전이 안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꼬라박는 게 진짜 유명한 쇼핑몰도 딴 데가 치고 올라오고 더 여기가 핫하고 이래버리면 걔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 왜냐면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고 뭐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계속 뭐 미련이 남아가지고 못 놓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제가 이 재고를 다 버리고 다른 일을 당장 할 수는 그리고 저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저기 오픈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라도 팔 수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잖아요. 이거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기부를 했어요. 무료로 나누는데. 근데 너무 아깝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쪼달리지 않으면 너 그런 거 하라고 바로 얘기도 안 해. 너한테 가면 돈이 씨가 말르고 계속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나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하다고. 그렇게 해서 몇 억씩 그걸 갖다 주는 그건 다 어디 갔냐고. 내가 그게 허망한 거야. 환장하지. 뭐지? 뭐 순식간에 눈 하나 딱 깜짝한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나도 허망해. 오빠가 준 돈이 적은 당신 돈이 막말로 아닌데. 사업했던 게 나 때문에 우리 회사인데 근데 내 그 돈으로 해서 했던 거지 안 있으면 그거 시작에 나오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다 빼먹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남은 거 뭔지 아냐? 퇴직연금이 아무것도 없어. 국민연금 그것도 뺄 수 있으면 빼갈걸? 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남편이 대출 받아서 준 것부터 퇴직금에 연금을 깨서 준 것도 있고 하니까 거의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줬을 거예요. 그걸 범채로 상환하는 있으신 대부분은 상품을 사입하는 데 썼고 그때부터 천장만장이 빚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카드값 충당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던 거예요. 빚이 한 3, 4억은 넘게 생겼죠.
아니 뭐 건물은 뭐 어떻게 못해요? 건물을 손대지 않는 조건에서 100% 변제.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사채도 다 갚아줬지. 대출 안 해줘가지고 사채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이자가 15%막 이렇게 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잖아. 사실 이 일이 매출이 많아지면 빚이 많아져요. 물건을 계속해서 사서 쟁여야 되니까 열심히 팔아도 사실 광고비 나가고 뭐하고 하면 마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왜 하냐고 근데. 그냥 왜 하냐고 근데.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 왜 하냐고, 이거 왜, 고집하면 안 될 도대체. 것 같아요. 이거 될 수가 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어. 못 놓는 거죠, 제가. 노라고요. 딴 거 하셔야지. 그 저기 외할머니가 그거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도대체. 외할머니는 수호신이라고 수호신. 외할머니 인수 씨.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얘기를 외할머니랑 해줘야지. 수호씨.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해야지. 그래. 그래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뺄이요. 그래서 다른 거라도 계속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 응? 그나마 마진이라도 좀 많이 남을 수 있는 걸로 팔아야지.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건. 하고 싶으면. 마진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품들로 찾아가지고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제 그만하고 욕 그만하시고 여기 사업 그만해야겠네. 아니면 해결이 안 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잘 됐던 기억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러는데 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생겼어 온라인. 오늘 갈비 온 거 보면서 잘 팔리는 거면 그것도 공장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잘 해보자. 거기 아유, 공장 마음 사장님하고 큰일 얘기 났네. 잘 해갖고 그걸 왜 나한테 용량 좀 얘기해? 줄여서 한번 해보자 해서 나 특딜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니까. 화장품 장사가 갈비까지 팔아먹고. 근데 뭐 화장품이 엄청나게 잘 계속 팔리면야 이것만 하겠지만 요즘 그게 아니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다른 것도 해야지. 그거 의외로 화장품 아닌 게 지금 잘 팔려. 쌀도 그렇고. 쌀도 해요? 또 어디 정모소에서 또 그때 얘기했던 좀 비싸게 준다고 했던 데서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좀 깎아주기도 한다고 했대. 보니까 인지도가 생기니까 그 솔직히 제품들 팔리는 거지. 아니면 누가 저런 걸 왜 사? 아 근데 갈비는 진짜 잘하면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제가 16년 동안 화장품만 팔았었는데 새롭게 하고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뭐 갈비 공장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갈비도 팔고 있고 다행히 쌀도 구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그것도 더 팔아볼 생각이고요. 김도 팔고 있고. 갑자기 뭐야 저게 또. 레몬즙 팔고. 조사하면서 진짜 놀랬거든요. 이렇게 다른 품목들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좀 놀랬어요. 뭐 어떻게 알게 된 양념갈비예요? 뭐 이제 온라인 빵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제가 양념갈비 만들어서 팝니다 하고 올라오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같은 전주라서. 그래서 공장 견학하고 뭐 해썹 인증도 받은 데고 하니까 이제 해보려고. 진짜 제발 좀 우리 이미영 씨 예. 당분간 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러는 거예요? 화장품을 고르고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뭐 나름 어느 정도 오래 했으니까 뭐 전문성이 있다고 쳐. 느닷없이 갈비가 왜 나오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비슷한 식품을 만들어서 파시는 데가 정말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데 거기에 뭐 마케팅 비용 써가면서 진짜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셰프님들 본인 브랜드로 해가지고 또 굉장히 저렴하게 다 팔고 있는데 이 판에 내가 어디 저기 저 우리 동네에 있는 회사에서 양념갈비 해가지고 갖다 팔면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화장품 팔다가 옆에 김 팔고 쌀 팔고 나 같으면 이거 불안해서라도 안 산다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엄청 싸지는 않아요. 안 돼. 저거 될 수가 없어. 저거는 현금 동원력이 좀 있어서 맞아요. 어느 정도 쌓아놓고 뭐 좀 안 팔려도 별 지장 없이 좀 없이 큰 때. 어느 정도로 이거를 대량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뭐가 돼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뭘 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다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미영 씨를 제가 뭐 무시하거나 전혀 아닙니다.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는 건 우리가 과감하게 놓을 줄도 알아야 돼, 살 때. 이 우리가 인생에서 안 되는 건 정확하게 놔야지. 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붙잡고 있냐고 도대체. 에? 다시 잘 하고 싶어. 다시 잘하고 싶을 때 내가 볼 때 안 되는 건 놔야죠. 지금 남편은 계속 빚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판매를 할 때 제조사에서 물건을 먼저 가져와서 판매한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많이 바꾸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많이 썼잖아요. 너무 많이 썼어. 오빠 나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서울 가. 가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 나는. 이 대표가 무료 강의 하는데 그게 찐이래, 서울 강의. 그리고 나 무조건 갈 거야 이게 그날. 뭐 이성인가 이거. 그냥 오빠가 알바하고 택배 좀 싸. 뭔 알바하고 택배를 쌓인가나. 택배 마무리 누가 해줘? 오빠가 해줘야지. 꼭 알았지? 나 서울 가게 해줘. 꼭 가야 돼. 나 KTX 끊을 거야.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그게 있네 그 다른 거 다 사업에 지키고 대한. 그 욕심이 이 있으시네. 대표는 강의 들으러 가야 돼. 본인 강의 들은 사람한테는 그 내가 참 그게 환장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사업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괜히 시켰다는 생각. 제 불찰도 크죠. 괜히 그걸 그렇게 해서 그러려면 내가 직장을 계속 그냥 다녀가지고 건사를 하는 게 힘들더라도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다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뭐 죽는다면서요. 뭐야 이거. 괜찮아졌거든요. 이젠 안 죽어요? 3년을 못 다니게 했습니다. 잠깐 그만두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고수 같은 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3년 동안은 아무튼 남편이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가면 또 죽으면 어떡해, 감전당해서. 그 보상금 받겠죠 뭐. 무슨 걱정이야.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포기해버려. 미치셨네, 남편분도.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좀 해줘보라니까 정말. 뭐? 회사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는 통박을 들어보니 회사 얘기잖아. 다시 오란 얘기고. 이때 왠지는 어이 뭔 얘기가 들려? 회사에 전화 안 하는데? 1년 단위 계약이야? 좋아지셨다, 목소리가 달라지셨다.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그 나갔던 애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뜻 아니야. 그런 얘기요. 그 얘기지? 근데 회사가 오빠는 힘들어서. 싫지? 어? 오빠는 싫지? 아 지금 가면 멀쩡하냐고. 뭐가? 아 지금 가면 멀쩡하냐고? 그래. 무서운 소리야 이 사람아. 예전보다는 덜하잖아, 솔직히. 예전처럼 그냥 막 안 좋고 그러지 않잖아. 완전 뒤통수 칼 꽂은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씨. 그만둔 지가 안 됐는데 내가 뭘 한다고 거지 그러네. 계약직이에요, 1년. 네. 힘들면 그만둬도 되는 게 계약직인 거거든요.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니까 가게에 보탬이 되니까 저는 감사하겠죠, 남편한테. 네. 다니다 힘들면 그만둬라. 아니 30년 다닌 사람을 왜 그러면 3년을 들들 볶아가지고 그만두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다녀 1년 계약 뭐 1년 중에는 뭐 그 일이 안 일어나요? 답답하죠 본인도. 네. 본인 우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남편이 엄청 욕하고 폭력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아예 얘기를 안 들어주고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안 넣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또 저 얘기를 다 들어줘. 욕을 하면서 다 들어줬어. 퇴직금도 주고 다 줬어. 욕은 겁나게 하는데 그거는 또 다 저 얘기를 그만두랜다고 또 그만두고. 맞아요. 아니 이게 오늘 여기는 장르가 어떡해. 진짜 웃기는 거 알죠? 해괴하고 단 한 번도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맞아요. 그 안에 무속이 또 껴 있어요. 맞아요. 샤머니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미영 씨가 사업에 고집을 부리시는지. 그 많은 소개팅 내가 다 물리쳤다. 왜 쓰잘데없는 저 쓸만한 변호사한테 가서 시집 가서 아이, 속 편하게 변호사 살지. 그거는 야 그렇다면 네 장인이 가만 놔뒀겠냐? 당연하지. 지금도? 어. 아마 쪽쪽 빨리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뭐 해줬는데 친정에서 막말로. 맞아, 밥솥 하나 해줬어. 결혼하자마자 아직도 기억나. 그 3.5톤인가 4.5톤인가 그 내가 대출 받아갖고 그 갖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그러겠지.
다 해줬네 또 다 해줬어. 다 해줬네. 지금도 벌금 스티커 맨날 날라오잖아. 내가 얼마 전에 열받게 성질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희 아버지가 뒤에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 고지서나 뭐 딱지나 이런 게 다 저한테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몰래 내줬단 말이에요. 어르신이 잘못해갖고 벌금 딱지 계속 날라오면 성질 안 나? 갖고 싸운 적도 많고. 아빠가 제 카드도 갖다 쓰시고 남편 카드도 갖다 쓰시고 하다가 힘들어지면 카드빚을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직전에 아빠가 또 힘들다고 남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도 했었고 또 돈을 빌려간 것도 있고 결혼식에서 축의금 들어온 것도 아빠가 싹 가져가셨거든요. 뭐야? 나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신용불량 됐어. 그리고 카드 아빠가 내 거 갖다 다 빵빵빵 터트리고 그걸 왜 내? 결국에는 신용불량자 됐던 거 개인회생 해가지고 그거 갚다가 결혼하니까 오빠가 갚아줬잖아 3년간. 내가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 된 이유가요. 학자금 대출 받아갖고 다 쓴 것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알바해도 돈 못 갚잖아. 그래서 신용불량이 됐던 거고. 네 지금도 줄 마음은 전혀 없으시고 지금도 계속 필요하면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안 주신 거가 거의 억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장인어른 빚은 왜 갚아주셨어요? 그걸 어린 마음에 뭣도 모르고 갚아준 거죠. 그때 뭘 알겠어. 30대인데. 속을 많이 썩혔지. 그쪽으로 어쩌고. 그런 게 우리 와이프가 장인을 닮고 그래도 사업 기질이 있는 거야. 어쩌겠냐 타고나기를 아빠 딸인데. 어? 누구를 원망할 것이요? 그게 본인이 이렇게 타고나긴 질러놓고는. 아빠 딸인데 어쩔 것이오. 사업하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정말로 내 복을 다 차버렸는데. 아휴 평생에 울고 먹을 거 내가 알았어. 빚 갚아주고. 뭐?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결혼을 진짜 이 결혼을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내가 아빠 때문에 분명히 힘들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다고. 그래 너 잘 나갈 때 나 무시 안 했거든? 그거 왜 무시라고 하냐. 그게 무시지. 돈 그거 뭐 연봉 그렇게 받은 것도 세 발에 피다고 내가 뭐 몇 개월이면 뭐 하루면 일당이 얼마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었어? 응 맞아 그 말은 어? 했어. 그 말은 내가 많이 했대. 내가 많이 벌 때 오빠 연봉 한 4배 벌었어. 무시해. 맞아요. 무시한다니까?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오빠보다 얼마를 버는지 알아? 내가 시간당 얼마짜린지 알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어요. 정확히.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니 그게 나중이다라고를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게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요.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제가 그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글로 간 거지. 어디로 갔겠어요? 무슨 돈이 나와서 사업을 했을까요? 아이고. 결국 감 배달해 주신 거예요? 배달해 주신 거예요? 다 해줘. 아 욕은 하고 다 해주시는구나. 욕을 하고 해주는 거야. 아니 욕을 하지 말고.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 생각 나는 거지. 한갑 지나서 퇴직하면 준비를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한다고 같이 나와버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힘들더라도 그냥 내가 버티고 있었어야 우리 애들도 나중에 대학교 가고 그럴 때 학비를 보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가 늘은 거지. 30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걸 마누라 말만 들었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장하거든. 환장하거든. 환장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명퇴하겠다고 사인한 건 남편이잖아요? 누가 어거지로 가서 강제로 사인하라고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한한 스타일이시네, 우리 이미영 씨가. 어떻게?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처음 사업을 그러니까 남편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던 게 아프니까 그만두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확장해야 되니 퇴직금이나 뭐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이나 이런 게 금액이 크니까 그걸 가지고 거짓말했네. 우리가 죽을까봐. 잘 우리 아니 근데 이미영 씨- 남편은 제 얘기만 들었다고 하는데 야, 알았어. 그거 떠나서 내 얘기를 들어봐요. 아, 희한한 스타일이시네. 내가 보니까 이거 계속 보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만두라고 한 건 맞아요. 제안을 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인을 남편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인을 남편이 했잖아요.
죽어도 나는 못하겠다. 너 이혼해라 그러면 아니, 라고 했으면 저는 계속 아니 본인이 얘기하지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3년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그만뒀는데 근데 3년 동안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 그걸 떠나서 자기가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만두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그만두라고 그런다고 그만두냐? 아까 말이 되냐고. 어때요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아니 진짜. 애들 왔네. 맛있는 거 먹었어? 뭐야 왜 손에 들고 오기까지 뭐야? 해?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뭔데? 어디 간다고? 야 근데 너 학교 진짜 어디 가냐? 아니 남아있는 거 이제 축구학과, 체육학과 그리고 하나 또 뭐요? 아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말을 그렇게. 뭔들 궁금해.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 아니 엄마인데 왜 궁금해하면 안 되냐? 궁금해하지 마시는 뭔 말이야? 응? 왜? 여태까지 관심 1도 없었으면 뭐 지금. 야 네 원서비도 내가 내줬잖아. 응, 원서 비원 내준 거 어디 학교 가냐 물어보기로 했어. 내가 내. 쌓인 게 많네. 큰아들은 아빠하고 사이가 좀 좋은 편이고 축구 선수를 하던 애다 보니까 아빠가 자주 케어를 했었어가지고 근데 큰아이는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건 엄마 때문이고 아빠가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벌었던 모든 돈은 다 엄마가 갖다 썼고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고요. 맞잖아. 맞잖아. 근데 사실이잖아. 신뢰가 안 간다 해야 되나? 엄마한테. 엄마 그냥 뭐 하는 게 맨날 화장품 구매? 이제 아빠랑 이제 싸우는 날이다. 그럼 이제 방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럼 저 이제 얘기할 사람 없으니까 아빠랑 이제 맨날 얘기하고 이제. 뭐 많은 건 안 말하고 좀 아유. 관심만 가져줬으면 좋겠다. 많은 급한데, 사랑이. 안 말하고 진짜. 말이 나왔어 이제. 애 대학교 가면 등록금 뭘로 줄 건데? 어? 야 인간아. 참. 아니 부모 된 도리로 나 등록금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다 털어줬잖아 내가. 사실 얼마 전에도 남편이 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있었는데 제가 빚감내라고 달라 그래서 다 써버렸는데 그 돈을 첫째 등록금으로 쓰려고 갖고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와. 왜?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녔거든요. 뭐 남편은 자식이니까 우리가 등록금 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전 아니거든요. 전 제가 갚았으니까 왜 우리가 부모로서 뭐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하는 것까지 다 해줘야 되냐. 아 진짜 충격 먹었어. 되게 나 되게 충격 먹었어. 아니 본인만 생각하는 감정이 없. 되게 이해가 안 돼. 나 왜 이러시는가가. 그러니까 오빠 생각은 그냥 차라리 내림굿을 받고 상담 일을 하는 게 내가 사업에다 꼬라박는 것보다 더 낫다 생각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잘 되는 걸 해야죠. 지금만 타개할 수 있다면 뭐든지 왜 못해? 힘들더라도 그냥 내가 버티고 있었어야 우리 애들도 나중에 대학교 가고 그럴 때 학교를 보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얘기가 들은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물어보고 싶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니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왜 그냥 집에서 애들하고 좀 아이들 뒷바라지 좀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또 애를 낳고 한 3년간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니 그 시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이 사람아 승질나게 이 사람아 승질나게 승질나게 여기서까지 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버님. 여기까지 무슨 정말 욕을 승질을.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는 확실하게 거야? 얘기를 하란 말이야. 어떤 걸 확실하게 당신이 왜 무속을 하면 무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하라고. 아니 이제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본 거랑 두 사람 무슨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왜 물어보니 답을 일단 온 다음에 왜 울고만 그래. 그냥 어디 가서 맨날 운다고 해결돼? 빨리 얘기해봐.
아니 집에서 있으면 왜 안 되냐고. 제가 그때 우울증이 와서 죽고 그럼 싶었어요. 아버님도 우울증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하시는 예, 거.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건 왜냐하면 두 분이 정상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돈대로 전부 다 늪으로 다 들어가고 가족은 가족대로 전부 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엉망진창. 대단합니다. 오늘 저는 좀 조용히 있을게요. 내가 말하면 뭐 또 다 나는 물어보라고? 점사 보게 되니까 오빠가 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요. 궁금한 애가 많은데. 그 답답하니까 일요일에 저희 상담 좀 받으려고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속인 찐보살 오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정말 내린 굿을 받아야 되는 건지 무당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다행인 거죠. 점사를 보고 사업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 이게 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맞으면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찾아서 물어나 보자 이런 뜻인 거죠. 어찌됐건 제일 고민이신 게 내가 내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무당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저의 결론은 개인적인 견해 소견으로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일단은 내림이라는 의식을 방울을 흔들어서 쓰러졌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그건 내림의 의식이 아닙니다. 신내림의 의식이 전혀 아닙니다. 접신이 됐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물론 무속인 집안이 대대로 이어간다라는 것도 맞기도 하다만 그 그릇이 돼야지 담아요. 예. 근데 우리 언니 안 돼요. 아니에요. 아 답답하네. 얘기를 해 오빠 얘기를. 사장님이 궁금하신 걸 저한테. 야, 답답한 건 그게 아니고요. 네.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를 알겠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안 풀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양반은 왜 그런 얘기를 했고 왜 우리 와이프는 점을 보고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제가 답답한 건 그래야 이것도 아니고 저랬는데 무당도 아니고 그럼 왜 내림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뭐 어떻게 점을 보냐 이 말이지. 제가 답답한 건 그럼 차라리 뭘 해서 다 때려치워버리고 말아버리던가. 그게 어디서 누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쫄딱 망해버렸잖아. 지금도 계속 바닥이잖아. 안 올라와. 계속 막아주고 있어. 나는 당장 다음 달에도 더 죽게 생겼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도대체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속 터지게 점이나 봐주고 앉아있으니 내가 어디 답답하겠습니까? 아 진짜 그냥 여기서 쳐 울고나 앉았으니 안 그래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극과 극이잖아 지금. 야는 해라 너는 접어라. 이게 저는 혼란스럽다. 일반인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어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닐까. 아이고 내가 진짜 속 터져서. 사장님 또 그쪽으로만 계속 꽂히셔서 얘기를 하시면 계속 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사장님 말 맞다나 이 언니가 받았대. 근데 아파. 또 못해. 하기 싫대. 또 속 뒤집어질걸요? 성격상? 웃어야지 복이 오죠. 사장님.
답답해 죽. 아이고 답답하다면 내가 답답한 일만 미쳐버려. 생기는 거야. 나 속 시원해 죽겠구만 지금. 솔직히 긴가민가입니다. 저는 답답해요. 이게 맞나 말이야. 실례는 안 해.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으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상담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 사업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할 거예요. 사업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앞으로는 그냥 사업만 열심히. 사실 나이든 아저씨? 나이든 아저씨 온다 그랬잖아. 집 보러. 내년에 보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아저씨가 보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상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 전 보지 말라며 임마. 짤짤 놀지 마. 전 보는 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나이든 아저씨 2명 있잖아. 뭐야 나이도 아직. 오빠가 아는 돈 많이 생길 사람, 내가 아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남편의 이혼 의사는 몇 프로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비밀이라고 안 알려주시던데? 당신은 몇 프로 할 거니? 100%. 잘했네. 잘했지? 근데 오빠는 되게 웃기는 게 내가 3년 동안 가스라이팅 했다는데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그래서 억울한 거야. 도장은 본인이 찍어놓고. 그리고 무슨 오빠가 준 돈을 갖다 내가 사업하는데 다 꼬라박았냐? 우리 생활비로 들어간 게 다 빚이었는데. 벌이가 시원찮아서 몇 년 동안. 뭐를? 몇 년 동안 벌이가 시원찮아서 계속 빚으로 살았잖아. 빚이 늘고 느니까 그거 갚으려고 한 거였지. 무슨 내 사업 자금으로 빚이 늘어가지고 갚은 것처럼 얘기해. 예측 그런 일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없어 이 사람아. 그 월급 모자란 만큼 누가 충당했는데 내가 벌어서 충당했잖아. 이 원고 드놈나라 또 열받게 하네. 퇴직연금 뭐고 다 어디 다 버려도 갔는데 이 사람아. 그러니까 모질라서 빚잔치 한 거잖아요. 생활비가 모질라서. 오빠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 나 집에서 놀아. 3만 원씩 벌어다 줄 때가 언젠데. 언제 1,000만 원을 벌어다가 줬어. 이 사람아 말은 똑바로 해라. 이 실수령액이 사람아. 1,000만 원이죠. 실수령액이 때 단 한 나누게 번도 해봐. 없었어. 웃기고 자빠졌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래 또. 뭐 진짜 말을 안 하려고 온 게로. 아유, 내가 적게 벌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빠 연봉에 비해서 까짓기는 게 많아서 실수령이 야, 그만큼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매덕을 갖다도 흔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이 마. 사람아. 적게 가져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오빠가 자꾸 자격지심에 그렇게 엄마. 얘기하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매덕 갖다 준 게 그게 몇 년인데 이씨. 오빠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면 나 집에서 놀아. 3만 원씩 벌어다 줄 때가 언젠데. 적게 가져왔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오빠가 자꾸 자격지심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매덕 갖다 준 게 그게 몇 년인데 이씨. 오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3,000만 원, 4,000만 원 벌 때 나 인정이나 해줬냐?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 누군 소리를 질 줄 모르냐? 먹어 짜증나 죽겠네 이씨. 야. 대화를 해야지 왜 소리를 질러. 누구를 화낼지 모르냐고. 그냥 열받게 이씨. 욕하지 말라고. 겉주고도 치사가 본다. 다른 사람 뭐 이씨. 빨랄랄 독구구자 빠졌네 이씨. 내가 여기서 아이고. 그래 다 욕쟁이다. 뭐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뭐 그냥 자빠졌어 이씨. 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뭔 매덕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하냐고. 지금 다 오빠가 지나간 얘기를 평생 하는 이거라. 얘기가 그거잖아. 매덕을 갖다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도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팩트를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럴 거야. 자기 무시했다고 할 텐데 항상 부족했어요. 남편은 다 줬잖아. 내 거 다 줬잖아.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남편이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 제가 갚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널 줬잖아요. 갚은 건 전데 대출만 받아준 거지.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자기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출 그거를 자기 사업자 번호 썼지 내가 썼거든. 내가
그렇게 돈을 벌다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 돼버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미쳐버리는 거야. 죽겠어. 막 견디기 힘들더라고. 우리 와이프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욕이 더 많이 나온 거지. 손찌검 해갖고 진작에 이혼해버렸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못된 짓을 안 하나 모르겠어. 너무 속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일만 하면 욕지거리. 어찌됐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고 오늘 어땠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남편이 욕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꼭지가 놀아가지고 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또 무섭잖아요. 만약에 그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은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상담하게 될 이호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요? 이제 남편하고는 결혼 20년 차인데 20년.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남편한테 어떤 병이 있었고 남편이 어디가 아팠어요? 신병. 아, 그래요? 저한테 또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었고 내림굿을 하지 않으면 저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내림굿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저는 남편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 올 텐데 네. 아니, 그 내림굿을 하면 엄마 역할도 못 해요? 그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다른 아는 이제 그 무속 쪽에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꼭 그렇지는 않는 네, 걸로 100%는 아니에요. 예. 또 많은 수가 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은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내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모시는 신이 내린 결론.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신의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인지 전 잘 모르겠고요.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제 새롭게 선택한 진로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나머지 가족은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던져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신이라는 게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양육을 물론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할 거예요. 네. 사실은 남편이 우울증도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남편이 우울 얘기는 왜 해요? 왜냐면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왜 본인은 안 데려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내림굿을 하려고 마음을 아예 먹었거든요. 저는 집하기 싫어요. 저는 진짜 사업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이혼을 바로 하면 되지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닌 거는. 아, 그래요? 네, 이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정말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된다 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닌 거는. 아니, 그러면 잠깐. 네. 이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뭘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 남편이 본인이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물론 문제점이요? 저한테 욕하고 욕하고. 뭐 협박하고 협박? 무슨 협박이요? 때린다고. 때린다고? 실제 남편이 때린 적이 있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은. 물건을 집어던져 어쨌든 협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그건 다 너 제 때문이다 탓이라고. 얘기하고 네. 핑계를 대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요? 네. 어. 지금은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하고 싶어요? 같은 걸로 시비를 걸고 하니까 같은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저 때문에 이제 퇴사를 했어요. 퇴사.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독단적으로 제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하고. 가스라이팅을 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 여기 와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섭섭하셨던 네, 거죠? 그 전까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속상하셨어요? 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남편한테. 제가 자기를 가스라이팅해서 그만두게 했대요. 그 얘기가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그러면 이혼을 이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를 여기 와서 결정하신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죠? 몇십 프로 정도. 네. 자, 그러면 첫째, 남편이 욕 안 하면
네. 협박 안 하면, 네. 또 남편이 사과하면 네. 이 남자랑 이혼 안 해요? 네. 그래요? 네. 신이 내린다며요. 어떻게든 저는 내림 안 받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려고 한 거였는데. 그러면 나는 이혼하지 않고 또 당연히 신내림 받지 않고 지금처럼 힘들지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잘 들어보세요. 눈물 닦아요. 네. 눈물 닦아요. 네. 아내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난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어제 그 가스라이팅이란 말 딱 하나로 이제는 이쪽으로 추가도 내려가게 된 맞아요. 거죠. 그죠? 무게가. 이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퇴직을 할 때는 남편이 감전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주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남편이 다시 계약직으로 같은 회사에 들어가서 같은 일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아직은 출근하지 않았고. 남편 그러면 출근 거기 예정이에요. 가면 네. 감전사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전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였는데, 몇 년 동안 특별하게 남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다시 일을 하면 네. 너 때문에 회사 그만뒀어. 너 때문에 일을 못해. 그래서 내가 우울해. 이런 말은 하지 않을까. 감전사 해도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죠. 제가 남편한테 다시 회사에 가게 돼서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내가 불안하니 1시간에 한 번씩 나하고 통화를 하자. 아니 1시간에 한 번씩 통화하면 감전사 안 해요? 그럼 그때도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복합적인 거였죠. 사실은 감전사를 본 것도 본 거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저는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네. 저는 부부에게 관심이 있지 개인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제가 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참 이 집은 이상하다. 왜 내가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한 순간에는 남편이 감전사를 당하는 꿈과 더불어서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될까. 두 번째, 내가 이혼을 통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혹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 왜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종교가 사람의 목숨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집은 종교가 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 내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네. 남편이 아내가 신내림을 받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 남자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보고 신내림 받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사업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사업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네.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둘 다 하라는 거죠.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무당이 되라는 거예요. 무당이 돼서 뭐 하라는 돈 거예요? 벌라고요. 무당이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업해서 거꾸로 까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요.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어떤 것도 결단을 잘 못해요? 아내 지금 저랑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점에 올 때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러죠? 네. 사업도 끝내지도 못하고 이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죠? 네. 남편과의 관계도 잊지도 못하고 떼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러죠? 네. 지금 이게 아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예요. 네. 어떤 정리를 것 하나도 앞에 못해요. 그렇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내린 굿을 받아라 한다라고 해서 정말 그걸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가스라이팅이다. 네. 남편에게 당신 감전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거 전 가스라이팅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상호 인생 가스라이터들이에요. 서로를 네.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네.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네. 한쪽은 종교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한쪽은 내 아내를 돈줄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손실이 나죠. 내가 가야 될 때도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전 지금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접으세요. 진짜 사업자는 멈출 때를 알아야죠.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남편의 생각을 들어봤더니 남편이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가스라이팅이란 말에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섭섭하고 충격적이었다.
예, 그 가스라이팅 그런 용어는 솔직히 요 근래 처음 들었던 거고 그 전문적인 용어 아니에요 저기 범죄 그쪽에. 아니 어찌됐든 자기가 그렇게 3년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금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그렇다고 진짜 그만두냐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고. 남편이 3년 동안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가스라이팅? 몰라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 아내가 내림고 받아야 되나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뭐. 근데 중요한 건 아내는 내림고 받기 싫대요. 아니 그러려면 그런 무당이 무속이 하는 행위를 무속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봐주고 어쩌고 저쩌고 쓰잘데기 얘기를 하고 있어. 본인이 때가 되면 하겠죠. 언제까지 그걸- 그러고 살아요. 그걸 왜 남편이 결정해요? 이게 저는 결정을 내준 게 아니고 그게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게 결정인 거예요. 지금 이건 보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 퇴사하라 그랬어? 네. 퇴사라 그런 거야. 내가 그냥 꿈을 꿨어. 직접 퇴사해. 사직 썼어. 이 날짜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의 진로를 움직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의 진로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단 말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아내도 그냥 본인이 결정하게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내한테 내가 내 퇴사를 종용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받고 네. 싶으세요? 아니 필요 없어요. 지나간 필요 일은 없어요? 뭐 어떻게.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세요? 그게 저는 이제 정말로 저 아이스크림 갖고 있다가 먹으려니까 싹 없어진 거야.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허무하죠. 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차라리 내가 차씩 그래갖고 저기 밴드를 확 깎아버리면 그만 아닌가 그런 생각 한 적 진짜 많아요. 좀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요 근래도 그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네. 애들 때문에. 각시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 때문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잘 참으셨어요. 얘가 뭐 그 들어오는 거 뭐 돈 이런 욕심 하나도 없어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내가 뭐 그 시기 되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주고 다 주어도 안 풀리니까 이제 속이 너무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때리진 못하고 여자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력이 나오는 거지. 그게 배운 건 없고 근다고 해서 이 커플은 끝나는데 이건 안 되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 이게 입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태환이란 남자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솔직히 방송 나가면 창피한 건 저예요. 에? 진짜 아이고 주접스럽게 그 다 늙은 놈이 그 육두문자 날리고 있는 거 봐봐요.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하잖아. 나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네, 들어오세요. 이쪽에 남편 앉으시고 이쪽에 아내 앉으시고요. 제가 사실 남편한테 살짝 반했어요. 어떤 면에 반했냐면 남편이 약간 멀리서 보면 약간 건달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니까 안쪽에 또 사랑이 많더라고요. 되게 순해요. 네. 그래서 그 건달 같은 양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욕설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때문에 네. 때릴 순 없잖아요 하길래 대신에 욕을 한대요. 네. 그러면 욕하는 것 대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겠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겠더라고요. 네. 왜 안에 등이 굽을까 봐요. 때리는 거 할 수 없어서 욕을 한다면 화가 올라오고 욕이 올라올 것 같으면 거기서 나가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한숨 쉬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닌 거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겠죠. 네. 근데 보세요. 저는 남편이 제 앞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욕을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남자를 믿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 남자를 믿기로 한 거예요. 한숨이 나오죠. 네. 본인의 인생은 더 한심해요. 내가 욕을 안 한다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욕을 할지언정 아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맞아요. 네. 욕을 해서 그 표현이 거칠지언정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한 남자예요. 네. 어디다 대고 한숨을 쉬어요? 네. 어디다 대고 한숨을 쉬어요? 그건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하나만 안 고쳐주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욕이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얘기하다 보니 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 네. 또 하나, 안 해도 지진 않아요. 네. 그죠? 그건 맞아요. 왜 남편 입에서 욕 나오게 해요? 아 욕을 시작부터 하니까. 시작부터 하죠? 그럼 얘기하죠. 여보, 자기가 욕 안 하고 천천히 말하면 내가 잘 들을게. 아 그러면 또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죠? 그래서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제가 20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미영 씨, 보세요. 20년 얘기했죠? 이 남자 안 듣죠? 네. 제 말만 안 들어. 과 제 말. 관련해서 나랑 20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남자를 믿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남자는 이해하면 해요. 왠지 아세요? 고집이 세거든. 네. 그죠? 근데 이렇게 고집이 셌기 때문에 이 여자랑 살았던 거예요. 그 업, 다운 심한 여자랑. 맞아요. 네. 이 남편 참 고맙더라고요. 욕을 해가지고 덕을 다 쏟아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 남자 되게 헌신적인 남자예요. 맞아요. 네. 그죠? 네. 전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잠깐 쳐다볼까요? 내가 사업이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막무가내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회사도 그만두고 그 많은 퇴직금으로 빚도 갚아주고 사업하라고 목돈도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게 다 사랑이었으니까. 아내가 고맙다는데요. 됐어요. 뭐 잘 되겠지 뭐. 보통 이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맙다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남편도 이런 거를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잘했을 때 남편이 잘했다고 칭찬해 준 적이 없고 당신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네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다 퍼주고서 뭐라 그러냐면 뭐 좋다면 됐지 뭐. 뭐 그래 뭐 해보든가. 근데 이거 뭐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다. 이게 어쩜 말하는 스타일인데 이 남자 입에서 우리 미영이 수고했어. 우리 미영이 잘했어. 제가 보니까 이번 생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입에 달콤한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충분히 내 귀에 들리는 캔디처럼 달콤하지 않다 해도 이 사람의 삶이 달콤하면 이 달콤함은 괜찮은 거예요. 이수킴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남편은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또 우리 가족 잘 될 겁니다. 네. 심리생리검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순서는 정태한, 이미영 부부입니다. 먼저 남편 정태한 씨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아 욕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닌데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 뭐 욕한 귀신 들린 줄 알았어, 도대체. 화병 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야 돼. 줄이셔야 돼요. 뭘 것 같아요?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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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했다고 그래야 되나? 뭐야, 와이프 원래 예쁜 얼굴이잖아요. 별로 질문 같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저는 안 그래요. 다음은 아내 이미영 씨의 심리생리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업을 되살릴 수 있다 생각합니까? 네. 벌써 6년 전입니다.
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매출이 또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계속 다시 안 좋았던 아니 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죠? 코로나 끝났으니까 상승 곡선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 올랐다가 다시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다시 망한 거잖아요. 망했다기 망한 거지. 내가 보니까 망한 건데 뭐. 매출이 다시 줄기는 했죠. 네. 이 집에는 진짜 욕 귀신, 여기는 사업 귀신이 붙은 것 같아. 결과는 안 물어볼게. 그냥 진실이에요. 결과는 진실이고. 결과는 안 물어볼게. 그냥 진실이에요. 결과는 진실이고. 네, 솔직히 충격 먹었어. 이게 또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악기, 그 말이 맞긴 맞아. 제가 성질나게 맨날 욕밖에 더 해야겠어. 이건 되는 건 없고 맨날 그러고 앉았으니 술 먹으면 그 생각나고. 아이고. 원래 옛날에 뭐 하셨다고요? 수학 강사요. 수학 강사를 계속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싶어요. 해요, 결혼하면서 좀.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거지. 아니 사업을 안 해야지 수학 강사라지. 그렇죠. 당연히. 이제는 네. 수학 강사, 수학 교육과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학 강사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당신은 남편이 퇴사하도록 가스라이팅한 것입니까? 아니요. 가스라이팅은 제가 당한 건데 남편한테 20년 동안 이렇게 욕하는데 제가 붙어 사는 거 보면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네? 돈 떨어지면 그만두라고 오는 거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남편이 하는 얘기지. 전 3년 동안 들들들 볶은 적이 근데 없어요. 왜 그렇게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감전사를 당한다는 또 무슨 말도 근데 안 되는.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아닌데. 그 말 자체를 그냥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가스라이팅은 한 거는 아니다. 결과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대답할 때 호흡과 혈압에서 반응이 있으셨고요. 호흡이 조금 이렇게 커진다거나 그리고 혈압 같은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질문할 때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짓으로 나왔는데. 황당하죠. 심리생리 검사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신체적 반응이 나와요. 뭐 명확하게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 뭐 이러기보다는 본인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고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어쨌든 이 검사는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기계가 고장났구만. 자,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퇴직금으로 빚을 좀 갚아주고 사업을 좀 키우면 좋겠다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거짓말이죠. 네, 생각을 하긴 했죠. 네. 남편이 너무 회사 갔다 오기 싫다고 하면 아유 그럼 그냥 그만둬. 차라리 그거 갖다 사업이나 하자.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날 이런 걸로 괴롭히겠구나. 그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태한, 이미영 부부 입장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싸우느니 그냥 따로 살자. 근데 전 좀 걱정되는 건 남편은 이혼할 이유가 없죠. 이혼을 하면 본인한테 100% 다 손해니까요. 못 살 것 같아. 내 느낌이 딱 그래.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되니까 결혼을 왜 해가지고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관한 내용부터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먼저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사실 대기업에 30년을 다니셨어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오셨거든요. 만약에 아내의 그런 무리한 사업에 대한 진행만 없었다면 남편은 진짜 편하게 계속 노후 준비까지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자료는 청구를 안 해요? 위자료. 만약에 위자료?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아내에게. 이 입장이 있잖아요, 보면. 글쎄요, 그게 될라나요? 저는 솔직히 이자료 줄 여건이 되나?
안 되거든요. 그 여건이 뭐 여건이 본인이 되지 않는다? 여건이 되지 않죠. 그냥 그래도 저는 위자료 청구를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지금 모아둔 재산들이 이 사업에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위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받아야 된다. 위자료는 5천 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솔직히 받으려면은 그 정도 이상은 받아야 그래야 제가 어디 방이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남편의 요구사항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뭐 사실 위자료 부분은 서로 뭐 주고 받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남편 입장에서는 받고 싶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처럼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들여놓은 돈은 다 달라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맨날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꼬라박은 게 5억인데 10분의 1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평소에도 자주 했으니까요. 지금 남편분이 퇴직금부터 해서 뭐 중간 정산한 퇴직금도 그렇고 다 사실 사업 자금으로 다 쓰게 됐어요, 보면. 그게 무려 한 5억 이상이 될 것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천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5천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법리적인 의견에서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남편분은 그거 무슨 소용이냐. 그거 무슨 소용이냐. 필요 없다. 그런 거 내가 뭐 아내한테 청구하고 이럴 마음이 전혀 없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남편은 뭐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실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아내분이 남편분도 잘못한 것이 일부 있으시고 저희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위자료 주고받는 것 없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남편분이 키우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되셨다고 해요. 아니 그럼 만약에 우리 정태환 씨는 직접 양육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왜 제 자식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면. 네.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남자애들이어서 저도 아빠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좀 애들이 드세지니까. 아무래도 저 아버지랑 좀 더 친밀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양육비는 그래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1인당 100만 원씩 양육비 이제 지급하는 주신다고요? 것으로. 네.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그렇죠. 첫째는 곧 청년이 되니까.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두 분에게 그 적극 재산, 빌라 순 가치 뭐 3천만 원, 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 보증금 1,000만 원 해가지고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명의로 채무가 8천만 원, 아내분 명의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1억 8천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남편분이 투자금 주신 거 다 날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크고 하니까 그 부분 책임을 지겠다. 적극 재산 이 4천만 원 상당은 남편분께 전부 다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내분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 그리고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까지도 아내분이 채무를 다 상환하도록 하겠다. 8천, 1억 8천? 네. 1억 8천 채무 다 책임지고 4천만 원 재산 다 드리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그냥 아빠하고 같이 살고 저야 뭐 원룸을 얻든 어떻게 지내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지금 능력치로 따지면 제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빚은 제가 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상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만 나오겠다는 건데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재고 네, 얘기하는 화장품 거죠? 재고가. 팔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분이 남은 재고를 무슨 수를 써서든지 판매를 팔겠다. 하면 알아서 그걸로 열심히 채무 갚고 양육비 지급하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재고가 얼마너치가 좀 있는 거죠? 2억 2억 정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팔아서 책임을 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남편분은 그냥 채무 명의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근데 지금 저기 아내분이 재산하고 뭐 채무까지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그러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예? 다 하겠다는데 미안해서. 예? 어이구야. 어이구야. 약간 울컥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기댈수록 마음은 커지나 봐. 너만 모르는 내가 여전히 있다는 건 본인이 그렇게 제가 봐서도 썩 잘한 건 아니에요. 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다는 거 아니야. 절대로. 예? 그만 좀 울어. 나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그런 것들 이제 퇴직금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제 받으면 이제 사업 자금을 대줘서 그걸로 이제 다시 또 제가 사업을 좀 키웠고요. 근데 또 저 얘기를 다 들어줘. 얘기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담아서 다시 전하고 싶어. 이제는 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겠다. 말해도 안 해도 고맙긴 하더라고. 솔직히 와이프랑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야.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재산 분할하고 전부 다 준다는 아내의 의견에 대해서 저렇게 복받쳐 우는 걸 보니까 어떤 기분인지. 우리 정태한 씨께서 욕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내가 뭘 하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셨어.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아직도 나는 이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에 대한 마음은 또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울컥하시는 게 또 아내분이 뭐 내가 다 주고 빚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이러시니까 약간 마음이 슬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예. 아니 그 저 남편이 이렇게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잘 울어요. 아 잘 울어요? 잘 울어요. 아 잘 울어요? 잘 우는데 난 또 처음 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예 네, 알겠습니다. 잘 울어요. 알겠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네. 저희만 감동을 조금 네, 받았나 네. 봅니다. 저희가 감동받은 포인트랑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른데. 네. 진행하시죠. 네. 네. 재산 분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남편분도 본인 명의의 채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책임지겠다. 네. 결혼 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했으니 그 결혼 생활에서 생긴 것들은 같이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빚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무조건 나는 안 갚을 거야, 네 빚이잖아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채무는 자기가 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할 때 사실 남편 월급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채무예요. 그래서 좀 놀라기는 했죠. 네, 사실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안이 저희가 제안드린 것보다 더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4천만 원은 뭐 남편한테 드리는 걸로 뭐 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네네네. 네, 지금까지 이혼 씨 재산 분할과 양육안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숙녀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내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이미영 씨는 남편 정태한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이혼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사실 잘한 거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보고 싶어서. 맞아요.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욕할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욕을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깎아먹거든요. 제발 그것만 안 해주면 제가 진짜 떠받들고 살 수 있을 만큼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는 남자예요. 그래서 그럼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 정태한 씨는 아내 이미영 씨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뭐 이혼하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이혼하는 거 뭐 별거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갖다 사인해버리고 그냥 법원 갖다 내버리면 그만이지 뭐. 처음부터 이혼 생각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충격을 먹었어요. 솔직히 그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식들한테 저희 솔직히 애들 우리 큰놈 특히나 큰놈은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애 엄마를 버리면 우리 애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굳이 이제 가정은 지켜줘야 얘들이 나중에 가정은 지켜줘야 얘들이 나중에 삐뚤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성인이 돼도. 그래서 좀 살아봐서 개선점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유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줘서 긴장했어요, 저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했는데 어찌됐든 두 분 다 이혼하지 않으시겠다. 앞으로 혼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 측부터 네.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절대 욕설 금지입니다. 이건 아내에게 하는 것도 포함이고 자녀들에게 하는 욕설도 포함입니다. 당연히 그렇고 욕설이 나오거나 이러면 지금 잘 듣는 이제 불경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신묘장군가 지장경이요? 지장경은 저는 또 처음 듣네. 천수경이나 그 지장경 같은 거를 뭐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뭐 그냥 너무 자빠졌어 이씨. 대화를 해야지 왜 소리를 질러? 거기 있는 걸 그 굉장히 길답니다. 아니, 너무 뭐 좋은데 욕설은 본인의 가치를 너무 깎아 먹는 거예요. 쉽죠. 할 거는 다 하고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그러니까요. 억울한 상황. 왜 이걸로 욕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아요.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사실 지금 불경 들으면서 이겨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네.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약속을 하신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 칭찬해주기입니다. 근데 듣고 싶은 칭찬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예쁘다, 예쁘다. 네. 옛날엔 자주 했던 말이에요. 옛날에. 네. 옛날에 맨날 했어요. 네. 안 해. 원래 이쁜데 뭘 예쁜다고 해. 어떻게 해.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해야지. 그럼 못생겼다고 그래? 뭐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죠. 네. 지금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네.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지 직접 할 거 아니에요. 예쁘다는 소리 오랜만에 하는 거지. 아니 그래요. 오랜만에 연습. 하시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당신 예쁘고 고마워. 고생했어. 당신 예쁘고 고마워. 고생했어. 잘하시니까. 좋네요. 아니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남편분은 다 마음은 다 있으세요, 보면. 마음은 따스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겉에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네. 저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 이제 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을 정리하는데 우리의 바람은 내년 6월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네. 가능하세요? 네. 재고 처리나 이런 게? 사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생각한 게 아니라서요. 최저가로 계속 팔아요. 네. 근데 그걸 사업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혹시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바람은 사업 있는데. 정리를 하면서 제가 네, 네. 강사 일을 알아보려고 오. 하거든요. 수학교육과 출신이니까 라이센스 있으시더만. 제발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정말. 그래도 제가 나름 특목고 전담반 강사였어서 대박, 큰 전담만. 네. 제발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이미영 씨가
우리 전주 지역에서 유명한 수학 선생님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일타강사. 여기저기서 그걸로 정말 돈을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 제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점사를 안 봐주는 거. 봐주지 않게. 상담일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에요. 저기 아까 저희가 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어떤 검증을 했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결과는 뭘 것 같습니까? 봐봐요. 다 보이니까. 네? 진실. 진실? 네. 결과는 거짓입니다. 결과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 거짓, 진실입니다. 이미영 씨 또 틀렸어요. 뭘 것 같아요? 진실이요. 진실? 네.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거짓말. 세 번 연속 왜 이렇게 좋지? 틀렸어요. 안 보인다 나 이제. 50% 확률인데도 다 틀렸어. 때리는 맛이 있잖아요. 아니요 다 틀렸어요 진짜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이렇게 틀렸어요. 봤을 때 저를 보거나 이러면 뭐 좀 보이나요? 저를 딱 중에. 보면 안 보입니까? 양 변호사님은. 양 변호사님은. 여자 변호사님은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고요. 나는 관심 있어요? 네, 상당히 있으세요. 어느 쪽에? 그렇다고 해서 직접 점을 보러 다니거나 그러진 않지만 누군가 이런 저는 한 얘기를 번도 안 들어요. 봤는데. 네,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맞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쁘게 보지는 않으세요. 나쁘게 보진 않으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부들부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세요. 할 말 다 하시고. 이런 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는 거의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생긴 거하고 완전 다르세요. 아니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리고 사실 저는 신점을 자주 보러 다니거든요. 신점을 자주 보러 다니거든요. 여기 점 자주 보러 다닌다잖아요. 자주 보러 다니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많대잖아 여기는. 그만 보시고 이제 앞으로 제발 생사가 걸린 중대한 일이라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일이라도 안 할 거예요. 일이라도 하지 마세요. 네, 안 할 거예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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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보시니까 약간 불안한데 눈빛이.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분부터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이번 계기로 좀 술술 좀 좋은 일로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제 바람이 그래요. 제가 가장 잘못한 부분이 어쨌건 욕심을 부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좀 화목하게 아이들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던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집에 가면은 저도 좀 많이 노력을 더 해야겠죠. 수고. 당신 고맙고 이제 앞으로 더 잘 살아보게. 사랑합니다.